자,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붕어형 해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어, 그 요즘에 참 주머니가 얇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돈에 하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뭐 사연 같은 것도 와도 돈의 금액을 좀 부담스러워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해는 합니다. 참 요즘 20대 친구들 살아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원래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거 원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힘들 겁니다. 내년도. 이럴 때일수록 너무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을 도망가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너무 안 좋게 바라보기보다는 좀 평정심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렇게 좀 숨을 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좀 지금 한 일이 안 풀린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뭐 인생을 내던진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직 얼마 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힘들다고 해서 지금 앞전 세대가 안 힘들었나?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선배도 힘들었고 후배들도 힘들 거예요. 본인들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튼 이 말씀 드리고 자 본격적인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요. 닉네임 DB21998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 DB님은 어제 저한테 고민 사연을 보냈는데 그 본인이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오늘 또 저한테 연속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민 사연을 이틀 연속으로 보내주신 분은 또 특이하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저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네, 수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수재 중에 한 분이 제 방송에 와가지고 제 얘기를 듣겠다는 것 자체가 좀 감개무량한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방송을 통해서 잘 못 뵈는 분이니까 이분하고 한번 이분이 고민 사연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같이 도와주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분 고민 사연은 한 개가 아닌 두 개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문단을 나눠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사연을 1번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다 해결하고 2번 읽어드리고 해결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가외 알바를 많이 못하는 이유.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지금은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그만두시고 다양한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진적 교수님의 말씀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반야심경 강의에서 말씀하시기를 불교 경전이나 어떤 생각해가며 자신만의 경전을 경장이나 진리를 추구하며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경전을 읽을 때 스스로 읽고 스스로 그 의미를 새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전에 대한 타인의 해석이나 생각만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런 방식으로 경전을 대하기 때문에 경전 공부를 해도 계속해도 남는 것이 없고 갈수록 오이무중이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오로지 교과서만으로 일단 공부했습니다. 수능 기출문제와 EBS 강의 교재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고3이 되고 나서야 실제 문제풀이 연습용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지수와 노후가 나옵니다. 2를 제곱하면 4가 나옵니다. 2의 3승은 8입니다. 그럼 10의 몇 승이 2가 나올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 나오시네. 10에 0.3010승을 하면 2가 나옵니다. 처음 알았네요. 이거 처음 하신 분도 많을 텐데. 교과서를 자꾸 읽으면서 골똘히 생각하면 결국 로그라는 것은 지수의 표현을 위한 또 다른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읽고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자신만의 다양한 풀이법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간단한 개념부터 복잡한 개념까지 완벽한 자기 것이 되어가고 결국 실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엄청 걸리고 당장이라도 수능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풀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이고 철저한 개념 정립이나 계산 연습이 없이 3점, 4점짜리 문제를 바로 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 수업이나 인강을 보고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유형암기나 유명 선생님의 풀이 방법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능 수학에서 고도점이 목표라고 하더라도 당장 수능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수와 로그의
로고에 진정하고 적나라한 의미를 먼저 깨닫는 것이 미전해 보이지만 단순하고 지루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고교 교과서는 해당 교과목에 있어 최고의 텍스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저자 양력을 보아도 대한민국에 그보다 권위 있고 저명한 저자가 편찬한 수능 대비서가 있을까요? 영어가 나오시네. 베리타스 러스 메디아 진리는 나의 것. 이건 다들 아실 거고 저 몰라요. 네,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런스컬렛 세드 피타 뭐야 디스티머스 우리는 학교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 배운다. 비록 명문대가 목표라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서 수학 개념 하나를 익힌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10대다운 순수함과 열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인생과 학문,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조금씩 느껴가는 희열이 본인의 어려움과 나태함을 감싸 안다 보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과외 수업을 할 때 마음을 다해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 학생에게 자꾸 질문하는 수업 방식을 고집하다 대학 1학년 때부터 과외 알바를 여러 번 잘려왔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이유로 그냥 피상적으로 영혼 없이 문제풀이하는 과외쌤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자, 일단 2번 읽기 전에 1번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약간 이 고민 사연 안에도 뭔가 학식이 갇혀진 것 같아.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10에 몇 승이 2가 나올까요? 이거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이거 아는 사람 없을 텐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살면서 처음 알았어요, 진짜. 10에 0.3010승을 하면 2가 나옵니다.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알았지 않습니까? 자, 마루님 알았습니까? 나 몰랐는데요. 이 대한민국 수포자가 80% 넘는다고 하잖아요. 수포자들은 거의 모르겠죠. 아예 모르겠죠, 그냥. 예. 그지 20%도 모를 것 같은데, 솔직하게. 예. 약간, 제가 이 고민 사연을 보면서 님한테 경쟁적인 약점을 제가 잡아냈어요. 1998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은 고민 사연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님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을 잡아냈어요. 위크니스. 위크니스를 잡아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팩트로 얘기할까요? 자, 요거를 번호를 좀 바꿀게요. 요거를 번호를. 아, 님은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는 겁니다. 이게 본인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의 공부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공부한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타인을 가르칠 때는 엄청난 약점이 됩니다. 이게 님이 난 그걸 좀 하라고 싶은 게 뭐냐면, 님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강의하거나 강사하시는 분들, 문제 찝어주시는 분들을 모니터링 하거나 관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자신만의 고집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 질문합니까?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합니다. 백날 천날 물어봐도 질문 안 해요. 님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 질문할 줄 몰라요. 질문을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굉장히 주의식과 수동적 교육에 있다 보니까 창의성이나 독창성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능동적이지 못해요. 능동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을 안 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굉장히 약점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질문하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마지막에 수업 진도 다 나갔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모르겠다는 사람, 거수 했을 때 들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님이 과외 자체를 못 잡는 게 아니라 과외하는 요령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가르칠 요령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님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공부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공부 방법은 다 달라요. 정답이 없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님처럼 공부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다르게 공부했을 거예요. 사실 님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공부한 사람도 많을걸요? 님은 지금 순수한 독학으로 굉장히 어떤 매크로 방식, 반복 암기, 치열한 반복 암기, 책을 거의 통째로 외우는 수준을 했잖아요. 근데 과연 요즘 시대에 서울대를 입학해가지고 들어간 친구들, 학우들 중에 그렇게 공부한 사람 있을까요? 오히려 님 같은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아마 들어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명문고등학교 가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다가 아니면 금수저 물려가지고 쪽집게 강의 같은 거, 뭐 강남권 대치동 이런 데서 양질의 교육 받아가지고 속성으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들어온 케이스. 뭐 이런 비중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없죠, 맞죠? 님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특이하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님이 공부하는 방식은 님이 공부해서 이제 가르치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학력고사 방식이에요. 학력고사. 수능 이전에 시험이 학력고사 아닙니까? 학력고사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외웠어요. 기본서만 봐가지고 정말 달달달달 외웠어. 80년대, 90년대 하신 분들.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 관직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뭐 문제집이나 참고 사원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기본서 그냥 그것만 진짜 밥 먹고 진짜 그것만 주구장창 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을 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님이 하는 방식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방식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고 2020년이면 요즘 시대에 맞는 어떤 강의 방식과 수업 방식을 좀 해야 되는데 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원초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옛날 방식이 원초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냥 기본서 그걸 정말 진짜 끊임없이 정말 꿈에 생각날 정도로 아마 님도 그랬을 거예요. 님 쪽수까지 다 외웠을 거예요. 쪽수, 뭐 단원 이런 것도 외웠을 거예요. 정말 많이 보면 그런 까지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님 공부할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사람을 가르칠 때는 좋지 않다는 거죠. 사람을 가르칠 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님이 공부할 때하고 가르칠 때 방식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과외시장도 과외시장은 학생이 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님이 을이에요. 님이 갑이 아니에요. 이걸 갑을 관계를 따지면 웃기긴 한데 왜 학생이 갑이냐? 학생이 마음에 안 든다. 엄마 이 쌤 너무 재미없고 맨날 고리타분하게 무조건 외우라고 그래. 생각하라고 그래. 미치겠어. 다음날 전화 오죠. 그 땡땡 그 엄마 된 사람인데 그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되니까 그동안 한 건 내가 계좌 넣어 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런 경우 있었죠. 디비님. 아니면 수업하다가 중간에 저 그 학생 좀 잠깐만 좀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한데 오늘만 하시고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학생이 얘기했겠죠. 학생이 엄마한테 수업 내용 괜찮아서 잘 가르쳐 주니? 그래서 서울대 나왔는데. 많죠. 님은 핀트를 잘못 잡았어요. 자, 잘못 잡았어요. 학생이 갑이에요. 학생이 갑이면 학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아, 더러워도 어쩔 수 없어. 더러워도. 님이 가해를 잘 잡으려면 학생들한테 잘 보여서 학생들한테 입소문이 나게끔 해야 돼요. 야, 그 쌤, 그 서울대 나왔는데 정말 그 쌤하고 며칠만 하니까 개념이 잡히고 성적이 올랐어. 그 쌤 누구야? 연락처 가지고 있지. 카카오톡
아이디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소문내가지고, 원래 과외라는 게 그래. 홍보를 해서 크는 게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파가 돼가지고 이제 따오는 거죠. 근데 님은 웃긴 게 과외는 따오는데 자꾸 번번이 좌절, 번번이 좌절, 번번이 좌절.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한테 야, 서울대 나왔다고 야 다 강의 잘하는 거 아니더라. 정말 진짜 나 옛날 선생님인 줄 알았어. 나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사람 처음 봤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과외 시장에서 입지가 높아지긴커녕 좁아지는 거죠. 이미 님이를 거쳐갔던 사람 두 번 다시 님을 안 하려고 하겠죠. 좀 가슴 아픈 거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갑을 여는 사람이 갑이에요. 학생이 지갑을 열지 않겠지만 학부모님이 지갑을 여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학생들의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입맛과 취향에 맞게, 니즈에 맞게 과외를 해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 얼마나 직설적인 거,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요즘 애들은요, 재미가 없으면 안 들어요. 재미가 없으면 안 들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 2부입니다, 2부. 재미가 없으면 안 들어요. 정말 단순합니다. 요즘 학생들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좀 꾸미셔야 되고, 그리고 좀 너무 과외 얘기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과외를 할 때 수업 반, 인생썰 반 섞어서 해야 되죠. 보면 수능 강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수능 강사도 저도 몇 명 있어요. 정승재 강사님하고 조정석 강사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두 분. 그분들이 스타 강사잖아. 그 두 분들이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빨이 좋아요. 썰을 잘 풀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정승재 사상편이라는 유튜브 채널 있죠? 물론 수업 중간에 딴짓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걸 안 하면요 학생들이 집중을 못해. 오히려 집중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수능 강사들, 1타 강사들이 왜 잡설을 해야겠냐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푸는 거, 이 학문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머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줘야 된다는 거지. 님은 하루 10시간 동안 왼종일 책 보면서 공부하는 게 되겠지만 웬만한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문제 풀고 한 30분 풀고 10분 좀 얘기 좀 하고 30분 뭐 10분 얘기하고 약간 소통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콜라보레이션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문제 풀고 뭐 혼자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수학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DB1998님. 그 친구가 수학이 재밌고 수학이 잘 나올 것 같으면, 과외를 안 하겠죠. 그걸 아셔야 돼. 어? 님한테 과외를 받는 대다수는 수포자예요, 수포자. 수학을 접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돼. 응? 내가 봤을 때, 수학 과외를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포자면 수포자. 수학이 기본 언저리 아니면 기본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님 보고 생각해보라 하면 이거 뭐야 도대체?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수학이 가뜩이나 어렵잖아요. 학생들 수학이랑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공포 영화급이에요. 근데 자꾸 수학 얘기만 하고 재미없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수업 들으면 다음 그 학생은 수업 듣기 전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나마나 또 수학 얘기만 주구장창 구구절절하게 하겠네. 생각해보라고 얘기하겠네. 생각이 안 나고 나 이미
수학에 담을 쌓은 사람을 생각해보라 하면 너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학생한테 얘기를 해봐. 넌 수학 어떤 데가 안 풀리고 어떤 게 어렵니?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인생 상담도 같이 해야 돼요. 이 과외라고 하면. 음? 그러니까 수업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진로나 이제 학생들 고민 상담도 같이 해줘야 돼. 왜냐하면 보통 과외쌤한테 고민 상담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 못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얘기 못 하거든. 부모님한테 얘기 못 해요. 겁나거든. 아직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무서운 사람이야. 예나 지금이나. 어? 그래서 뭐 수업 듣다 보면 항상 걔가 기분이 좋을 수 없잖아요. 뭐 오늘 뭐 인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학교에서 뭔 일 있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엄마한테 얘기 못해도 가위쌤한테 얘기하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어머니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돼도 과외생끼리 대화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말이 과외생이 맞지만 뭐 오빠 동생, 형 동생 이 정도 사이니까 좀 얘기하면 좀 대화가 슬슬 풀리고 어, 좀 공감되게 얘기하면 그 친구도 또 고민을 던단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가볍게 그 친구의 짐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라. 그건 어떻게 보면 나는 이 과외 시장에서 생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외할 때는 좀 다른 모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디비님이 다른 모션을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말빨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요즘 강사들 중에 말빨 없는 사람들 없어. 사주세요 그냥 사줘요. 사줘.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좀 그런 거 좋아해. 약간의 일탈 정도는 봐줘요. 약간의 일탈 정도는. 요즘 옛날 같으면 좀 안 봐주겠지만 이게 요즘 세대하고 또 우리 세대하고 또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좀 바보야 바보. 어? 학생을 바른 쪽으로 인도했더니 담배 학생 잘랐다네. 자기가 못하는 걸 과외쌤이 대신해 준 건데 그렇잖아.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개판 5분 전이어서 그래. 그때 개판 5분 전이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더러워도. 그 일단 있잖아요. 1958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님이 이 과외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마인드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강사들 왜 수능 강사들 유튜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고 일단 어렵게 가르쳐 주면 절대 안 돼. 눈높이를 맞춰야 돼.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라는 것도 수업 내용도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눈높이를. 어떻게든 빨리 진도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주게끔. 어느 게 어렵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느 게 안 풀리니. 그 친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님은 원래 똑똑하고 원래 공부를 잘했고 지식이 충만하니까 님의 입장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어, 님이. 보니까 학생의 어떤 눈높이와 학생의 어떤 실력과 어떤 그 수준을 안 맞춰주려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너 왜 푸니? 왜 못 푸니? 이런 식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괴리감 심하게 오죠. 애초에 수학을 포기한 사람한테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학과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포자예요, 수포자. 수학이라 하면 진절머리 난다고요. 수학 성적이 너무나도 안 오르니까 부모님이 하다 못해 돈 써가지고 과외생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은 좀 동네 좀 친형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적당히 풀어주면서 좀 수학도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급판이 좀 바꾸려면 그 유명 강사분들 있죠. 유명 강사분들의 어떤 그 수업 진행 내용이나 그 썰 푸는 영상들 있죠. 평소에 모니터링 많이 해요.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좀 약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 그러니까 님이 누가 봐도 잘릴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본인이 이 원인이 몰랐잖아. 근데 얘기해보니까 바로 나와. 난 사연 속에서 다 바로 얻었어요. 나 같아도 안 하겠어, 나 같아도. 나 같아도 안 해. 요즘 애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고, 지루한 거 싫어하고, 말만 주구장창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몰랐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충분히 과외시장에 님이 갈 수 있는데, 님이 자기가 스스로 그 과외시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그 자기가 더 넓게 갈 수 있는 문을 탁 닫아버린 거야. 시야를 좁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과외 못 보한다, 과외에도 뭐 잘린다, 금방 잘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럴까? 님만 잘릴까요? 다른 사람들은 안 잘릴까? 다른 사람들 계속 하는 사람 계속하고 돈도 많이 받는데 왜 본인만 잘릴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과외가 안 부해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과외가 부해지긴 부해지는데 하는 족족 오래 못 버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은 몇 달씩 쭉 가던데 그리고 과외 한두 탕, 세 탕 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미 공부를 해서 터득한 능력하고 지식을 함양한 능력하고 누구를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 실력 올리는 능력은 별개입니다. 능력은 별개고 그리고 방법도 별개예요. 똑같은 방법 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던 방식을 그대로 학생한테 전파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실 거면 차라리 그거 하실 거면 차라리 영상을 찍어. 공부 방법이나 영상을 찍어. 책을 내든가. 그거는 따로 영상을 찍든가 강연을 하든가 다 사람도 모아놓고 강연을 하든가 아니면 뭐 책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개인한테 누군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학생의 수준을 간파하고 학생이 어떻게 하면 어려운지, 뭐가 어려운지 그런 어떤 수학에 대한 공포심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수업도 하면서 너무 빡빡하게 수업을 나가기보다 좀 인생 얘기도 하면서 뭐, 뭐 서울대 너 서울대 궁금하지 않아? 뭐 어, 야 근데 서울대 가도 별거 없어. 거기 사람 사는 곳이야. 어, 웃긴 게 서울대끼리도 기들만 리그가 있어. 어, 같은 서울대생이 아니야. 그리고 서울대 와도 정착 못 해가지고 방황하는 애들 졸라 많아. 서울대 왔는데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애들 졸라 많다니까. 난 네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건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 지금 고민해서 진로를 정하는 게 나아. 왜냐? 나중에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나중에 이걸 하잖아? 안 돼. 그걸 가지고 흔히 대입병이라는데 대입병 걸리는 애들 졸라 많아. 서울대도 대입병이래. 혹시 대입병이라는 말 들어봤죠? 11982. 대입병이 뭐냐면 대학교 2학년 때 방황하는 거예요. 중2병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방황하는 거 똑같은 거야. 대학교는 왜? 그러면 대학이 대입병은 왜 생기냐? 그냥 수능 성적 맞춰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입결 높은데 그냥 아무 데나 지원해가지고 자기 적성이나 자기 어떤 전공,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상관없이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일단 넣어봤는데 넣어봐서 다녔는데 도저히 적응 못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야. 학교도 막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한테 그런 인생 얘기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해준 인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분하게 해주는 거야. 음? 요즘 그러니까 뭐 수업 듣다가도 요즘에 뭐 고민 많은 것 같다. 뭐 수업 말고 또 힘든 거 있어?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적당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라는 사람을 그냥 강의한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의 선배나 좀 내 어떤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편하다 생각되면 그 친구도 이제 편하게 얘기할 거예요. 편하게 뭐 음? 내가 이래 과외할 때는 과외생 그냥 형이라 불러 편하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직업이 유명할지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좋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가짓수나 좀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와가지고 후회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면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좀 편 풀어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친해져야 돼, 학생하고. 학생하고, 물론 과외생과 어떤 제자로서의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뭐, 동네 형, 공부 잘하는 동네 형, 그런 오빠, 뭐, 동네 오빠, 이렇게 풀어주면 마음이 연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너 혹시 뭐 수포자 한 명 더 있으면 나한테 소개시켜줘. 내 카톡 아이디 줄 테니까 혹시나 뭐 못한 애들 있으면 연결해줘. 하면 뭐 나중에 또 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되는 거예요. 입소문 퍼져가지고. 과외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다. 이 사람이 유명하다. 그 입소문 퍼지면 내가 일하기 싫어도 일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너무 잔인하네. 군대 얘기해달라고 하면 넌 나중에 가서 한번 느껴봐. 와, 너무 잔인하네. 봐봐, 이게 벽을 느끼게 하잖아. 너무 냉정한 말이잖아요. 말을 왜 자릅니까? 아, 군대? 야, 군대 있잖아. 뭐 어차피 너 가야 되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뭐 요즘엔 군대는 뭐 군대는 아니긴 한데, 군대 가면 있잖아. 신기한 게, 정말 또라이 같은 애들 졸라 많아. 그 양아치 같은 애도 있는데, 거기서 한 이브도 같이 생활한다는 게 졸라 거지 같아. 근데 요즘엔 옛날처럼 군대를 빡세게 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 군대 갈 거면, 되도록이면 육해공 가지 말고, 의경으로 가, 의경. 의경 가면, 요즘에 뭐 편하고 좋다 하더라. 그러니까 군대는 뭐 빡센 데 갈 생각하지 말고, 해병대 뭐 남자라면 해병대 갔다 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갔다 오면 개고생이니까, 어떻게든 편하게 있는데 가는 게 좋아. 요즘에 의경이 대세니까, 의경 한번 알아봐. 이런 식으로 조언하다든지.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궁금한 부분을 술술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만약에 군대 얘기를 좀 잘해주면. 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님은 군입대에 대한 어떤 고민 없었습니까? 님이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아 군대 언제 갔다 와야 되지? 아 군대 솔직히 군대 미필하신 분들 다 미필 시절 다 알잖아, 여러분. 군대에 대한 압박감 다 가지고 있잖아, 대한민국 남자라면. 저 친구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입한 애들이 고2, 고3 아닙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단 말이지. 아, 나 군대 안 갈 수는 없고, 아, 두려운데. 다 이 막연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풀어주면 되잖아요. 뭐 군대 별거 없고, 좀 또라이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냥 뭐 맞춰주면 생활하면 돼. 요즘엔 힘들게 안 시켜. 옛날에는 뭐 구타 가혹행위 있다고 하는데, 요즘엔 자기 일만 잘하면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리고 요즘 휴가도 자주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대화하면 좋은 것들을 끊임을 생각하고 그 친구들 입맛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 호감형이다. 이 형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 그러니까 수업을 하자고 할 테고 진도를 진도를 가자고 할 거, 그 수업을 더 듣자고 얘기를 하겠지. 안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대화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나중에 가서 느껴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차라리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인생을 겪어본 입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서울대를 가본 입장에서, 그 친구는 서울대 못 가잖아요. 솔직히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과외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이제 서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실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그런 얘기를. 경험담 같은 거. 현실 같은 거 얘기해주고. 뭐 그런 얘기하면 졸라 공감되지. 어디 가서. 요즘 애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해. 1998님. 요즘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멘탈이 약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요즘 애들은요, 인내심이 없어요. 기본적인 인내심이 없어. 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기본적 끈기 인내심이 없어. 바닥이야. 요즘 애들은 인내심 바닥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좀 반대 의견 제시하거나 딱 자르더라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좀 풀어주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돼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친구들 기준에 생각을 하고, 요즘엔 남자애들도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멘탈이 약해. 두 멘탈이에요. 여학생들 두 멘탈, 그냥 남자 전부 다 두 멘탈이야. 그냥 예민하게 건드리면 상처를 깊게 입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 좀 편하게 접근해야 돼요. 긴장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라는 거. 일단 친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가진 고직한 부분은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고치시면 전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 디비님께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그 디비님 거 첫 번째 썰. 이거 영상을 좀 자르도록 할게요. 1부작, 2부작 자를게요. 그리고 절대 있잖아요. 그 친구들 좀 기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자, 절대 그 친구들 기죽이는 말 하지 마라. 요즘 애들 자신감이 없어. 님도 아시겠죠? 요즘 애들 그냥 자신감이 없어. 자존감 자체가 없는 애들 졸라 많을 거예요. 자신감 충만하고 이렇게 낙천적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불만도 많고 꿍한 것도 많고 좀 자존감도 약하고 좀 그래요. 갈피를 못 잡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기죽이는 말 하면 안 돼. 아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네가 가서 느껴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아예 뭐 야 인생 뭐 별거 있냐? 뭐 하다 뭐 처음에 힘들더라도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야 수학이 처음부터 될 것 같아. 왜 수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냐?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야, 수학 못한다고 뭐 죽냐? 어차피 대학교 들어가 수학 공대 아니면 수학 쓸 일도 없는데. 그래서 좀 그 친구들 입장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과외이기 때문에. 과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1대1이잖아요. 학생이 입김에 의해서 내가 내일 또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당장 오늘만 하고 잘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학생의 입김에 따라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과외입니다. 님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 이거 말고도 많을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방식을 버리셔야 돼요. 국민이 공부할 때하고 가르칠 때 방식을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못하겠다 하면 잘하시는 분들 있죠. 강사 잘하시는 분들,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강사분들 영상도 많이 보시고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수업 내용만 따라가지 마시고 수업 진도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대하지 마시고 학생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고민 같은 거 있으면 들어주시고 내 얘기처럼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마음을 열고 학생들도 님을 좋아하고 한 달 하던 강사가 두 번 하고 두 달 하고 세 달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나중에 소문내서 다른 사람들 연결해주고 또 다른 사람 연결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한 달로 끝나는지 세네 달로 끝나는지. 아무튼 저는 이미 강사를 더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차장 알바보다는 강사 쪽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강사라는 게 원래 사람 가르치는 게 원래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늘어요. 하다 보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바꾸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투를 빌겠습니다. 꼭 바뀌어서 좀 가외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유명한 인싸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